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이제 파이널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있으면 원서 접수도 하고 시험도 치르고 이제 합격의 기쁨만 누릴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 만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부담감도 있을 거고 또 저마다의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원서 접수 과정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다면 마음을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제시해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이 되었는데 이제 어느덧 2000명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집 요강이 나오면 확인하게 되실 부분이지만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원서 접수 시에 자소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이미 자소서를 쓰신 분들도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에 맞는 자소서, 보통 이제 학교별로 완전히 똑같이 쓰지 않고 과가 같더라도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후에 모집 요강에 관한 그런 짧은 코멘트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원서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학교마다 다 다른데요. 졸업을 하신 분들은 졸업증명서, 그리고 2학년을 이미 수료를 마치시고 휴학을 하신 분들은 2학년 수료증명서, 세 번째로 지금 학교 병행을 하시는 분들은 수료 예정 증명서라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졸업증명서나 수료증명서의 경우 인터넷 증명 발급을 통해서 쉽게 발급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병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수료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에 문의를 해보셔서 수료 예정 증명서를 어떻게 뽑아야 하냐라고 미리 여쭤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요. 근데 저랑 같이 학교 병행하시는 분들을 작년에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인터넷 증명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없고 보통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발급받는 방식이더라고요. 이제 모집 요강이 나오면은 학교별로 학교 양식에 맞는 수료 예정 증명서가 나와요.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료 예정 증명서를 출력을 하고 학교에 가서 직접 사인을 받는 형태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작년 예시 샘플을 제가 찍어서 영상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별로 수료 예정 확인서라는 게 있으니까 학교에 직접 문의하셔서 수료 예정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되는지 학교별로 원하는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시면 되시고 성균관대 학교별로 이렇게 양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 사이트에 다 뽑으셔가지고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 병행을 하시는 분들은 12월에 원서 접수도 해야 되고 시험도 치러야 되고 자소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제출 서류들도 챙겨야 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12월 중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는 12월 초까지는 다 마치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대학교에는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국대학교, 국민대학교 등등이 있거든요. 작년도 모집 요강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미리 이 정도에는 이 학교들이 시작하니까 미리미리 기출을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인데요.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경쟁률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요. 근데 그 경쟁률 하나하나 오르는 거 보는 데 시간을 쓰시게 되면 공부의 흐름이 끊기게 되고 절대적인 공부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너무 학과별 경쟁률을 신경 쓰다가 공부의 감을 잃지 마시고 고민은 많이 되시겠지만 고민하시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 혹여나 경쟁률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걱정하시는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학과를 다 정하셨으면 경쟁률 보고 흔들리시지 마시고 원서 접수 시작할 때 다 그냥 지원해버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게 자신감이거든. 실제로 어떤 학과의 경우에는 원서 접수 지원 전에는 한 10대 1 안팎이었는데 단 한두 시간 내로 경쟁률이 20 몇 대 몇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경쟁률 보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싸움 하시다가 그 경쟁률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경쟁률에 너무 크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 시험을 치르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지원하시는 학교의 기출은 최소 3개년에서 5에서 6개년까지는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식은 학교 시험들이 겹쳐있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 시험 전에 3에서 5개년 기출을 다시 한 번 더 시간 재고 풀어보는 게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 학교 기출을 풀어보시고 거기에서 주요 문항들은 미리 체크를 해둔 뒤에 시험 직전에는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 거의 기출만 시간을 재고 OMR까지 마킹해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다 풀어보시는 거 너무너무 좋지만 아마 학교 시험이 겹쳐서 그러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이전 기출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체크해둔 문항들을 다시 보고 풀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그 문제들을 다 정리해 놓는 방식으로 이 학교는 요러요러한 문항들을 좋아하니까 이러한 문항들은 좀 정리를 해가야겠다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파이널 기간이 다가오면 상위권 학생이든 중위권 학생이든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겪는 부분이 실수가 많다는 부분, 공식을 자꾸 까먹는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정리가 필요해요. 계속 이 부분을 실수하고 공식을 까먹는다는 걸 머릿속으로 인식만 하게 되면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거든요. 카드 같은 데다가 나는 이 부분의 실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라는 방식으로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시험을 볼 때마다 내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대한 행동 강령을 만들어 두는 거죠. 이전 모의고사 기출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만의 행동 강령을 적어두고 시험 시작 직전에 보면서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존에 필기노트 후기 작성해주신 분들께 미리 이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파이널 기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께 샘플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강사님들께도 많이 듣고 편입 사이트들 보면은 학교별 합격 컷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점수가 그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를 붙지 못하는 건 정말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있었고 이 개념을 놓쳐서 아쉽게 합격 커트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내가 맞출 수 없는 부분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조금 노력을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힘을 쓰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부족해요. 근데 그 파트가 선형대수이 되게 어려운 파트여서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해요. 그럼 그 부분보다는 일단 다른 부분 메꿀 수 있는 개념 파트를 먼저 메꾼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 파트를 메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건국대학교 2학년도 기출을 풀었는데 나는 이 두 문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알 수가 없고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해설 강의는 저는 쿨하게 패스를 하고 그냥 일단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머지 문항에 대한 개념과 실수들이 메꾸어졌을 때 그 문항에 대해서 보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이건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은 딱 봤을 때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 혹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 하면은 일단 스킵하고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고 돌아와서 그 문항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한번 봤을 때도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또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문제의 시간을 너무 끌지 않는 게 중요해요. 즉 스킵을 하는 걸 잘하는 게 마지막 시험장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태도가 평소 기출문제를 연습할 때도 적용되면 좋겠죠?
물론 최상위권 분들은 어려운 문제도 기존에 하시던 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오리님은 기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실제로 기출 모의고사 점수를 그렇게 막 적어두고 그러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인 즉슨 기출 모의고사 점수에 크게는 연연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점수가 진짜 안 나온 날은 너무 속상하고 당연히 연연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성균관대학교 기출은 뭐 70점대에서 80점대 후반까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점수였어요. 영어, 수학을 반반 비율로 해서 환산했을 때의 점수를 의미를 해요. 한양대학교는 영어는 이제 문과랑 같이 보는 영어, 즉 이 1학년도 이전 기출에 대해서는 한 60점대 정도로 나왔던 것 같고요. 수학은 반면에 보통 합격 컷이 4, 5개 정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틀렸던 것 같고 대신에 학년도별로 기출을 풀면서 점점 개수가 줄어드는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파이널 기간에 이제 회독을 다시 했어요. 저는 시험 직전에 성균관대 한양대학교는 정말 가고 싶은 학교여서 시간 재고 다시 OMR까지 해서 다시 풀었어요. 그때가 되어서는 이제 합격 컷보다 더 높은 점수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중앙대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합격 컷에 진짜 미치지도 못하는 점수였는데 이 중앙대의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을 하고 그걸 적용해 본 결과 어느 정도 합격 컷에 미치는 점수, 한 22, 3개 정도 맞히면은 미치는 점수잖아요. 그 정도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타임 어택이 심한 학교인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는 영어가 쉬운 듯 하면서도 막상 풀어보면 틀리는 문항들이 많아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학교 중 하나인데요. 저는 이러한 건국대학교의 타임 어택이 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했고 또 그 아리까리한 한 포인트로 틀리는 포인트들에 집중을 해가면서 기출을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제가 점수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점수보다는 파이널 기간까지 메꾸어 나가서 시험장에서 잘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고 메꿔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파이널 기간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시험 점수 때문에 혹은 멘탈적인 부분 때문에 힘든 부분들은 혼자서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조교님이나 주변 강사님들 그리고 또 합격생 분들께 상담을 하면서 바로바로 털어내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시기는 너무나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어할 시간에 빨리 누군가에게 털어내고 바로 자신의 공부를 이어나가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하면은 유튜브 댓글에 달아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글을 최대한 5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병건쌤의 디백 시리즈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고 10회 정도 들어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다 풀지는 못했던 것 같고 아마 8회에서 9회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꼭 이제 있는 모의고사 교재를 다 끝내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나의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실수가 보완돼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의고사를 정병건 쌤께서 이제 현장 수강생들의 데이터들을 올려주셨는데 보통 문과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평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점수에 크게 연연해 하지는 않았고 실제로도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평균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는데 기출 점수는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어려운 모의고사를 시간 타이트하게 본다라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한아름쌤 풀커리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한아름 파이널을 이용했는데요. 시크릿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시크릿 모의고사 1회부터 7, 8회 정도까지 다 풀었고 저는 이 실전 모의고사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 해설지에는 수강생들의 실제 데이터들 10% 평균, 20% 평균, 30% 커트라인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또 최상위권 분들은 더 어려운 모의고사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탑7 모의고사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거보다 나는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꼭 나온다나 월간 한아름 교재 내에 다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심화 유형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수업을 하시고
후반부에는 시크릿 모의고사라고 교수님 자체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세요. 책에 수록이 되어 있고 해설지까지 있어서 수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시험 전에 해야 될 부분, OMR은 10분 전에 예비 마킹, 5개를 버린다 생각하자, 함수를 관찰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시험장 내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을 적어 놓았고요. 완전 못 본 시험지라고 적혀 있네요. 이때 제가 못한 부분은 아마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것의 개수는 을 잘못 보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아이패드에다가 실수 노트에다가 정리해 놓는 방식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의고사 풀 때 시간 재고, OMR까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기, OMR을 못한다면 시간을 줄여서 보시기, 이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병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어휘는 101부터 401까지 마쳤고요. 301 논리 하다 말고 단문 독해는 다 끝냈고 장문 독해는 못했어요. 한아름쌤 커리큘럼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 수학 제외하고 다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이제 저에게는 쓸모 없어진 교재들이니까 장문 독해 301로 마무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새 책이거든요.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 101의 경우에는 제가 2페이지인가 3페이지? 얼마 안 풀었어요. 거의 새 책이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댓글 가장 먼저 남겨주신 분들께 나눔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성적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고민이 있으신 부분들을 워드 3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워드로 다시 이제 코멘트를 달아드리는 방식으로 할 건데요. 혹은 이제 줌으로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진단, 뭐 시험지를 찍어서 보여주셔도 되고요. 등등 해가지고 딱 5분만 뽑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합격생으로서 짧은 조언 정도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성심성의껏 진짜 간절함이 보이시는 부분 5분 선정해가지고 제가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화이팅입니다.